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고 또뭐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도 계속되는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이 합의에 집착하고 이걸 스스로 이행하겠다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참 복잡한 과거 역사까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 성노예 제도가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제대로 그 범죄자들은 처벌되고 피해자들은 인권 회복 조치를 받았더라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할 일도 없겠죠. 어쩌면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설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 책임은 첫 번째로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전쟁을 멈추게 했던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 나라들에게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중에 생존해서 귀향할 수 있었던 여성들은 대부분 미군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김복동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에서 미군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사를 받아요. 아, 이 여성 일본 여성이 아니었구나. 조선 여성이었고 이곳에 끌려와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버마에 있던 여성들은 버마의 미군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고 필리핀에 있던 여성들은 또 필리핀의 미군 포로 수용소 내에, 태국에 있던 여성들도 태국 미군 포로 수용소에, 오키나와에 있던 여성들도 오키나 미군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돼요. 그곳에서 신문을 받거나 조사를 받습니다. 포로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굴 사진까지 다 찍어서 고향, 키, 눈의 색깔 등등 그 속에 보면 피해자들의 신상이 다 있어요. 그 신상들이 1945년 8월 15일 그 재판이 그 미군의 연합군의 어떤 포로로 있다가 귀향된 이후에 혹은 귀향되지 않았더라도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 공개가 되었더라면 지금 어떤 세상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지금 상당 부분 진실이 공개됐을 것이라고 봐요. 피해자들의 이름도 확인이 됐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전쟁터에 버려져 있다가 미군의 포로돼서 돌아왔는가 혹은 그 현지에 남아져서 벌어졌는가 등의 진실이 규명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조사 기록들은 은폐되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극비문서로 보관만 되었고 그 이후에야 극비문서에서 해제가 되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사령관도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35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합니다. 그 속에는 그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문서도 1990년대까지는 은폐됩니다. 그 이후에 해제가 되죠. 그 이야기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쟁이 끝난 후에 식민지 조선에서 끌려갔던 여성들, 아주 열악한 나라였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필리핀이나 또 대만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에서 끌려갔던 여성들, 그 여성들의 인권 문제, 그 참혹한 현실, 그 현실은 미국의 국익, 그것에는 오히려 걸림돌이었다는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미국의 어떤 역할을 대신한,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한 나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들춰내는 것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묵한 거죠.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죠. 세균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미 드러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그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도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담합으로 일본과 한국 정부 간의 그런 협상으로 신속하게 재빨리, 그것도 24일 발표에서 28일 합의가 발표되는 그 4일 기간 동안 후다다다다닥 마치 쓰레기통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할 아무 중요한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양국 정부가 그렇게 합의를 한 뒷배경에는 미국의 영향력,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그 이후의 언론 보도라든가 그런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이 합의가 있고 나서 저희 정대협, 이건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미국의 시민단체들 혹은 유럽의 시민단체들, 아시아의 시민단체들 또 해외 각지인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대응해서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한인 동포들, 한인 단체들
위안부 문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제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역시 일본이 지금 아베 정권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 의미, 그 이유, 그 배경, 그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합의 이후에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든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 일본이 우기기를 달고 잠수함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잠수함 훈련을 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 압박에 결국은 한국 정부도 손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아베 총리와 만날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 원칙을 눈물을 머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뒤에 싹 감추고 일본 아베 총리와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한반도를 주변으로 해서 일어나지 않았던가 하는 서글픈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 어떤 한반도를 둘러싼 그런 배경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그럼 이 위안부 할머니들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란 뭘까? 뭔 일일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린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그런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꿈도 못 꿨던 일이잖아요. 근데 지난 그 25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그 활동 과정 속에서 미국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가 도대체 뭐야? 뭐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방해가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그건 바로 국제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피해자들과 저희들이 국제사회를 훅 휘짓고 다니면서 미국의 의회 결의 채택으로 유럽 나라 의회 결의 채택으로 유엔에서 매번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고 1200차가 넘도록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세계 각지의 평화비를 세우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미국에게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든 거죠. 일본 정부에게 골치 아프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물며 위안부 문제를 이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외교 정책으로 내걸 수밖에 그렇게 만든 그 어떤 배경, 그것은 바로 우리 운동의 영향력이었다. 즉 앞으로도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것,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들의 목소리, 우리들의 포기하지 않는 어떤 행동, 또 국제 연대,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절대로 포기할 수도 또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